어저께는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한번 문제 속에서 구문 정리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로 하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할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계산 작업 사용자 정의함수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일단은 항상 두 줄이 나오거든요. 두 줄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경로를 잠시 또 한 번 더 해보면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갑니다.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VB 창이 뜨면요. 삽입 가서 모듈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첫 줄을 치고 엔터 치면 N 펑커션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첫 줄을 보고 버버리 치실 때 소문자로 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FM이라는 것은 소문자거든요. 지급 금액. 여기 사용자적인 함수인데 이 함수는 공백을 넣을 수 없어요. 이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관계, 콤마, 수납금액. 그럼 n 펑커션이 생기죠. 자, 거기서 이제 코드를 짤 건데요. 일단 코드 짜기 전에 우선 문제 보시면 지급금액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수납금액 곱하기 보상률로 하는데 단순하게 계산식만 넣는다면 시험 문제 안 되겠죠.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보면 관계가 부 또는 모, 관계가 부가 조건 1이고 모가 조건이 2거든요. 크게 보면 이게 큰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두 조건 한 개로도 만족한다면 보상률에는 50%를 곱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90%를 곱할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퍼센트 넣을 때 비배는 퍼센트를 인식 못한다는 소리죠. 나중에 50% 입력할 때, 곱할 때, 야를 0.5라고 입력하시고, 요거 입력하면 인식 못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구문을 좀 알아보면, 일단은 단일 if 구문을 쓸 건데, 야는 비비에서는요, if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될, 요 명령을 들어요. 그리고 엔터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을 지정할 거예요. 이 명령문이 사용자 정의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여기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값이나 계산식이 옵니다. 뒤에. 이 값을 앞으로 넘겨주는 거죠. 여기 저장되는 호출하면 이제 저장된 값을 반환시키죠.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최명문도 이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앞에는 사용자 정의함수가 먼저 오고 뒤에는 값이나 계산식이 오죠. 그리고 종결은 end if. 반대 if를 시작했으면 end if 끝내야 되겠다. 근데 비주얼 베이직에는 퍼센트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데 있죠. 그래서 0.5를 입력하시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건 1과 조건 2가 이제 or로 연결되는 거죠. 큰 조건 A라고. 큰 조건 A. 이 두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때 명령문 처리할 거고요. 그 밖에는 최종, 종결은 end if. 근데 OR은 중간에 들어갑니다. 비비는. 엑셀은 OR이 앞에 들어가서 보고 필터나 조건 수리할 때 이렇게 조건이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비는 중간에 들어가더라. 그것만 기억합니다. 요것을 이제 넣어볼 건데요. 그러면 if 하고 띄우고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저 위에 우리 인수로 써놔놨고 나중에 이것은 엑셀에서 관계에 있는 주소 데이터를 갖고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관계가 분야, 그 말이죠. 이꼴 분야라는 말이죠. 그러면, 부라고 하시면 되고요. 띄우고, OR, 띄우고, 관계가 이꼴 뭐죠?
자, 그러면 또는 모인 경우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그 말입니다. 요렇게 조건 1, 모할 조건이. 근데 모할 때 여러분들 관계를 안 넣고 그냥 뭐만 치면 안 돼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FM 지급 금액을 복사를 합니다. 갖다 붙입니다. 이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수납 금액을 치시고요. 이거는 엑셀을 갖고 올까요? 수납 금액에서 오타나면 됩니다. 곱하기 보상률을 할 때 이때 0.5를 곱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조건 만족한다. 0.50%. 이것 때문에 이하가 들어가. 이거나 이것을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이하를 곱하겠다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그 밖에는 이하를 곱사합니다. 그리고 갖다 붙이기. 그리고 0.9라고 나온대. and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자,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죠 대입하는 방법은 해당 G4셀에 가셔가지고요. G4, H4죠. fx라는 함수 마법사 쓰시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요. FM 지급 금액 있죠? 선택하고 확인. 관계 주소 찍고 수납 금액 주소 찍고 이거 첫 번째 주소 찍어야 돼요. 찍을 때 처음에 이제 실수하는 게 이런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이거 찍어요. 확인 들리면 19,350 밑으로 자동 채워. 요때 자동차 핸들 나올 때 여기 얇은 벽에 자동 채우기라거든요. 쭉 당겨도 되지만 더블 클릭하면 끝까지 딱 가서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편해. 여기 결과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출제형 2는 이 셀프 케이스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요것도 사실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근데 다중 if가 있는데 요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셀렉트 케이스 부분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요. 뭐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다음에 인수가 들어가거든요. 인수는 문제에서 나중에 월 불이백이라는 인수했던 그게 들어요. 그러면 인수를 선택했을 경우 그런 뜻인데요. 그때 이제 케이스 이즈가 뭐냐면 이즈는 원래 같다는 뜻이에요. 경우와 같다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갈 때는 이즈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교값 숫자가 될 수가 있고 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쌍따옴표 치고 숫자는 쌍따옴표 당연히 안 칩니다. 엑셀처럼. 그럼 이 100이라면 100 이상을 넣었다면 100 이상과 같은 경우라면 그 말이거든요. 같은 경우와 같다면 해석은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명령문 1이 실행되고요. 이 경우 아니다 하면 이 두 줄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두 번째 경우 이제 여기는 또 숫자가 달라지겠죠. 유견산자도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이 경우와 같다면 비교 명령문 2가 실행되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그 밖의 경우라면 최종 명령문이 들어가거든요. 종결은 and select로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잠시 보면 할인의 계산식이 또 나와 있죠. 월 불입액 곱하기 할인율인데 할인율 때문에 지금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월 불입액이 20만 원 미만으로 무조건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도 이상이고 30만 원 미만이면 미만을 기준으로 가면 되고요.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 제일 끝에 40만 원 이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간다면 30만 원 이상. 그 다음 20만 원 이상, 그 밖에는 2%. 그렇게 가고. 근데 아예 문제 순서로 미만으로 경계선을 잡고
조건을 잡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넣을 때 케이스 이즈 다음에 미만 경우 넣을 거고요. 20만 원을 칠 거예요.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명령문은 월 불이백 곱하기 할인율로 넣을 겁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정의함수 들어가고 이꼴 계산식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복사해서 밑에 갖다 붙이고 3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또 넣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명령문을 복사해서 다음 것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그 형태가 이겁니다. 내려와서 자, 셀렉트 케이스 쓰고 월 프리백 이 금액이 이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누가 비교하는 거냐면 이거 20만 원 미만 이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FL 할인액에는요 월 프리백에서 곱하기 할인율이 2%는 0.05씩 여기 첫 번째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케이스 이즈 다음에 30만 야를 복사 요것만 바꾸면 돼요. 3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야가 계산됐고 0.03 3%이기 때문에 곱하기 0.03 내주면 되고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죠. 그러면 40만 원 미만과 같다면 야가 들어가죠. 갖다 붙이면 이제 출정할 부분은 숫자만 요거만 살짝 살짝 바꾸면 돼요. 그리고 0.04가 4%.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하면 나머지는 케이스 엘스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케이스 엘스 그 밖의 경우라면 최종 명령문 이렇게 되는 거고요. 5%. 그다음에 종결은 앤더슨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줄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두 줄을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인액 그대로 그대로 보면 치면 됩니다. 그다음에 월 분위 그리고 부분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입하면 똑같이 FX를 넣어가지고요. 앞에 할인액 선택하고 확인. 월 분위만 찍어줍니다. 그럼 2,400원. 밑으로 자동차. 14,000원, 21,000원. 자, 이렇게 잘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밑에 넘기셔가지고, 출제 영상은 조금 오타가 있어요. 뭐가 오타냐면, 그, 부분 코드와 총점을 인수로 받아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밑에 두 줄을 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는 합계가 아니고 총점입니다. 그 오타야. 총점이 350 이상이면 그게 맞아요. 요까지가 조건 1이고, A 등급은 처리할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300 이상이면 B 등급, 두 번째 조건이죠. 그 외에는 C 등급. 이때 쓰는 게 이제 if에서 가중 if 구문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구문을 잠시 갖고 옵니다.
일단은 크게 다중 if만 해봤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인데 if 다음에 조건 1이 들어가고요. then 조건 1을 만족한다면 명령문 1.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f 할때 else if를 쓰셔야 됩니다. 조건 2를 만족한다면 명령문 2. 그래서 if를 쓰면 안 되고 else if 두 번째 요거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if 조건이 계속 나오면 else if로 계속 가야 됩니다. 조건 3 만족하면 명령문 4. 그다음에 최종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 종결 엔드 if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 1에 들어갈 것은 총점이라는 인수를 쓸 거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좋은데 뒤에 보니까 구분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또 붙여냈죠. 그럼 구분 코드 이 두 글자를 떼오기 위해서는 핍에도 엑셀 함수를 지원하거든요. 라이트를 씁니다. 라이트 쓰실 때 라이트는 인수 콤마 숫자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인수는 요 자리에는 구분 코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두 글자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 쓰이느냐? 추출했던 A 등급, B 등급, C 등급 나왔던 결과 값에서 뒤에 엔드 쓰고 라이트를 써가지고 추출했던 두 글자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중간에 엔드 요 연산자가 쓰여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코딩 내용이 제일 처음에 if 다음에 총점이 350 이상이면 FM 평가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A 등급을 저장할 건데 뒤에 뭐 붙이랬죠? 엔드 가지고 라이트 구분 코드 콤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else if로 하면 됩니다. 총점이 300 이상이면 그대로 갖다 붙였다면 B라고 바꾸고 그대로 가면 그 다음에 그 밖에는 갖다 붙이고 A를 C로 바꾸면 되죠. 그럼 그대로 가면 되죠. 종결은 end if.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두 줄을 치면 되고요. 일단은 평가죠. 부분 코드, 콤마, 분점이죠. 그리고 그대로 넣겠습니다. 평가에 가셔가지고 FX 누르시고요. FM 평가 선택하고 부분 코드 주소 찍고 동점을 찍으면 되죠. 그러면 B등급 65 나올 거고요. 밑들 자동으로 찍고 이대 나오면 잘 됩니다. 그래서 출제용 4는 결과적으로 비고는 영어, 논술, 상식이 모두니까 이 영어 80 이상, 그 다음에 논술도 80 이상, 상식도 80 이상 모두니까 엔드가 돼요. 그렇게 조건 1, 2, 3을 넣어주면 되고요. 엔드 연산자로 넣어줍니다. 그럴 때 뒤에 보면 영어의 0.4, 논술의 0.3, 상식 0.3을 곱한 값에서 다 이 값을 곱한 값에 다 더하는 쪽이거든요. 그 뒤에 빼기 상위권이라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가 쓰이면서 붙여줘야 돼요. 이게 철학 명령. 그 밖에는 공백은 빈칸은 연달아 상따로 붙이면 됩니다. 종결은 엔드.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코드를 짜면 되겠죠. 그러면 다 아신 분도 있지만 잠시 또 동영상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코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모듈 가서 항상 두 줄을 치는 거죠. FM 다음에 비교. 발로 열고 영어 콤마 논술 콤마 오타가 제일 에러가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상식. 자, 그리고 동시만족 관계 엔드가 중간에 비배는 중간에 들어가더라.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링카는 연달아 쌍따옴표 두번 넣어주면 돼. 그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닫고 fx를 해가지고 이제 fm 비고를 선택하고 하기 주소만 잘 적어주면 논술 상식 즉 G4 F4 G4 H4 확인 누르면 그대로 나오죠. 밑으로 적죠. 그럼 세개 B고 92.9 상위권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그 밖의 내용은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다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제일 쉬운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배열 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 수식을 할 건데 일단은 앞으로 좀 가시면요. 뒤로 가는 거죠. 7페이지 보시면 막바로 배열 수식 들어가진 않고요. 개념부터 설명드리고요. 갖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열심히. 일단은 배열 수식이 뭔지부터 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배열 수식은 말 그대로 이제 배열은 의미가 범위입니다. 범위인데 이 배열 수식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왜 시험에 출제하느냐. 사실은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빨라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일일이 안 하고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끼리 여러분들 배열 수식은 배열끼리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배열과 배열끼리 계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시험에서 이제 조건이 이제 포함이 되죠. 무조건 계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하기 전에 간단한 예인데 if 없이 그냥 조건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단가하고 출하는 거지. 근데 가격이라는 계산을 여기에 없고 여기는 다른 데이터가 쭉 뭐 다른 어떤 그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럼 단가 뭐 여기 밑에 한 100개 정도 들어가 있다면 100개 좀 심하나? 한 50개? 그럼 50개를 치는 건 아니고 단가가 10개고 단가가 1,000원이고 수량 2,000원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개만 정도 해보면요. 그럼 요 밑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 가격을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물론 여기 사유에서 구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사유는 밀리죠.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단가와 수량을 이제 배열 주식 모르면 밑에서 이렇게 계산하겠죠. 모르면 이제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 해가지고 너네서 단가 곱하기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곱수량 해서 가격 계산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 총 금액 총 가격을 구할 거예요. 그럼 너네서 뭐 썸 해가지고 합계하면 되니까 범위를 잡아서 총 가격을 구하는 칩시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한 번, 두 번의 작업을 걸쳐서 구하는 건데 이럴 필요 없이 요 단가하고 수량의 어떤 연산관계는 곱하기거든요. 곱한 값에 대한 인수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써면을 함수는 요 인수 결과값을 이제 인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한 거거든요. 이것을 한 번만에 하는 거죠. 즉 단가 배열과 수량 배열에 대해서 각각 곱해서 합계를 구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배열 수식으로 간다면
연에서 썸을 해가지고 가로 열고 배열 1과 배열 2는 곱해야 돼. 배열 2. 이러면 서로 간에 인수끼리 곱한 값이 이제 여기에 요 금액이 여기에 인수로 다 들어가는 거죠. 곱했던 값을 다 더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그대로 결과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치고는요.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한 번만에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조건과 결합되면 이것은 뭐 특별하게 딱 땡기는 어떤 기능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합격 보면 되니까. 근데 조건이 결합되면 이 배열 수식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자, 그래서 이런 두 번의 작업을 한 번만에 수행할 수 있는 게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배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요. 그 시험에서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 포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난 이하가 더 올라가죠. 일반 함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종교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설치해요. 이거는 약속돼. 엔터 치면 일반 수식 계산법이고 배열끼리 계산을 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치면 수식의 앞뒤로 수식의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중괄호 기호가 여러분들 들어요. 중괄호 기호는 이 수식은 배열로 계산했다라고. 그래서 배열 수식 공식은 여러분들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럼 if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식 좀 달라집니다. 그럼 if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if를 쓰라 안 쓰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if를 쓰는 경우 공식이 있고 if를 안 쓰는 경우 공식이 있어요. 이 총 합해서 다섯 가지인데 일단은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뭐의 합계를 구하라, 뭐의 평균을 구하라. 그럴 때는 if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함수명은 뭐냐면 합계면 썸이 들어가고 평균이면 에버리지가 함수가 들어가고 가로 열고 if를 쓰는 경우라면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로를 먼저 설명한 이유가요. 이 배열 수식에서 제일 많이 에러 뜨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문제 어떤 수식을 모르는 경우 빼고 수식은 맞는데 에러가 걸리는 경우는 가로 수가 안 맞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쉽게 맞춰지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이 수식이 길어지면 가로수가 헷갈려요. 열었던 만큼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원칙하게 지켜드리면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안 적어놨죠? 자,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 가로수의 원칙을 지켜드리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 두 번 열고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아줍니다. 마지막에 두 번 닫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을 닫는다. 요 원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럼 가로수 때문에 에라 절대 안 걸려요.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그리고 if를 사용한 경우인데 요 경우죠. 자, if를 쓰는 경우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복근은 이거는 공통사항이거든요. if를 쓰지 않습니다. 공통사항인데 어, 복근은 무조건 가로로 묶는다. 가로로 묶는다. 묶을 거예요. 복근은 가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는다. 요것은 if를 쓰든 안 쓰든 공통 규칙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원칙대로 제가 식을 넣어 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가로를 좀 더 쓰고 싶어서 이제 뭐 계산번에 가로를 묶어버렸어요. 그럼 가로가 세 번 닫혀버리거든. 그러면 두 번 열고 세 번 닫아버리죠. 결론은 가로니까. 그럼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게 원칙대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자기 원칙대로 가는 거는 관계없는데 저한테 물어볼 때 두 번 열고 두 번 닫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가로 마음대로 넣었는데 하면 제가 가로를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범위는 가로를 묻자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으면 절대 에라는 걸리지 않고요. 조건은 가로를 묶을 거예요. 그래서 if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이거든요. 어. 자, 그래서 가로는 조건은 가로를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요.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콤마 찍히냐면요.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가 우리가 곱하기 관계거든요. 곱하기는 참조로 여러분들 곱하기 연산은 여러분들 연산은 뭐냐면 동시만족이에요. 그래서 논리 곱 연산이 동시만족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는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라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true가 나오고 true가 나와야지만 전체가 true가 되는 게 AND 관계거든요. 이제 AND 관계라고 봅니다. 곱하기가. 그러면 true는 논리값이 1이거든요. 나도 1입니다. 그러면 이게 1 곱하기 1이 돼야지 결과는 1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라도 펄스는 0입니다. 0이 들어가면, 펄스가 들어가면 0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동시만족을 할 경우라면 야가 T값이에요. 원래. 원래 필기에서 F값은 콤마 0을 넣어줍니다. 근데 0은 실기할 때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계산할 때 이런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안 넣어도 돼요. 자, 그렇다면 if 있으면 콤마 이상 범위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 if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죠? if가 없는 경우, if를 사용한 경우는 요거고. 두 번째,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로수 먼저 알려드리면요.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 if는 안 들어가니까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아줘. 어.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는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두 번 열고 다 한 번 닫습니다. 음. 함수명 다음에 if가 없으니까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리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런 경우죠. 그래야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이 조건 1을 검사하는 범위라면 결과만 제가 넣어보면 그냥 조건이라 그냥 어떤 수량이라는 값을 한 개 넣고 뭐 10, 20, 30 그러면 조건을 요 안에서 뭐 세 개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배열을 잡아서 나중에 요 배열에서 특정 주소를 찍어서 주소로 가서 요 주소 조건이 입력된 주소입니다. 요 가서 이제 자기가 만족하는 값을 찾아요. 동시로. 야가 주소가 일일이 가는 거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야가 가서 여기 있는 값이 자기가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true가 나옵니다. 야가 true가 나왔고 야가 true가 나왔고 야가 true가 나왔어. 근데 야는 true가 아니고 true고 야는 야가 true고 야가 false가 나왔어.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조건 1에서는 모든 게 다 true고 야는 false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true하고 어차피 동시만 조건이거든. 곱하기 조건과 조건 1과 조건 2는 결과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true에다가 true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에러가 뜨는 게 아니고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1이 되는 겁니까? 문자 아닙니까? 문자 아닙니다. 논리값이에요. 곱해보면 에러가 뜨지는 않고
1 곱하기 1과 같습니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1이 나온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펄스라면 0을 곱한 것 같거든요. 그 0.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조건을 동시로 만족할 때 이거 좀 지우고 만약에 수량이 합계 뭐 조건 1과 조건 2 이의 결과만 지금 원하는데 동시로 만족할 경우 만족시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놓고 함수를 만약에 sum하고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하라. sum과 if를 사용 배열 수식 사용 이렇게 나와요. 또 if도 꼭 써야 돼. 그럴 때 이게 결과만 넣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if가 있는 경우 식을 넣어보면 면에서 합계함수 썸을 쓸 거고요. 괄호 열고 if 다음에 괄호 결과만 잡아왔어. 원래 여기는 조건 입력 순서가 있거든요. 그 결과만 잡아왔어. 나왔던 결과 괄호 곱하기 괄호 열고 이 조건이 결과만 잡아왔어. 그럼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그럼 콤마 찍고 계산 범위는 야 수량할게. 그리고 괄호를 본다면 정확하게 시커멓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일일이 보고 가로수를 맞춘다는 건 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그리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당연히 이하가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4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을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이 행과 이 행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콤마 찍고 t 값은 이 값과 이 값만 합계 계산 구하거든요. 그래서 40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만약에 if를 쓰지 않는 경우, 이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 거죠. 근데 곱하기를 안 하고 콤마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와 똑같아요. 이 두 개는 곱하기죠, 인수. 그럼 1이 나오죠. 1 콤마가 찍히는 바람에 콤마 10이 요것도 합계해서 인수로 계산되는 거예요. 1 콤마 10이 나오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0이 되니까 0 콤마가 찍혀서 20이 되는 거죠. t값에 처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인수가 다 들어가요. 이것도. 야도 들어가고 야도 들어가고. 세 번째는 곱하면 1이죠. 곱하기 관계니까 1 콤마 찍었으니까 3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여섯 개가 썸에서 인수로 계산돼 버립니다. 야들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야, 필요, 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 들어가니까 60에 61, 62가 나오는 거죠. 콤마를 찍는 거. 그러면 컨트롤 shift인데 치면 62가 나오는 거죠. 결과가 완전 달라. 그럼 왜 곱하기 쓰거든요? 곱하기 하면 우리가 펄스일 때는 어차피 야 0이 됩니다. 이게 곱하면 0에다가 이 숫자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곱해서 20하면은 인수로 0으로 계산되겠죠. 야는 곱하면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 나올 거고 인수가 두 개. 야는 1이 나오고 곱하기 30이니까 30이 되겠죠. 그럼 인수가 아까 6개하고 3개만 나오는 거죠. 야를 다 하면 40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컨스트렌트 진입과 똑같이 40이 나오죠. 그래서 곱해줘야지만 if 썼던 결과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식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야를 콤마를 찍어버리면 야도 인수로 들어가. 야도 인수가 들어가. 그래서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 이상 범위 t가로 야는 이제 인수로 들어가지는 않죠. 여기 있는 값만 인수로 집어넣는 거죠. if. 예, t값만 처리할 겁니다. 근데 if가 없으면 이 전체가 인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곱하기 이상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곱하기 이상분.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 이상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원수인데 개수 인원수 함수 if를 쓰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건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개수는 콤마 1이 그냥 살리는 거. 조금 만족하면 콤마. 사실 0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0을 안 넣는 이유가 펄스가 나오겠지 안 그러면 0을 안 넣으면 펄스 값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썸을 썼을 때 인원수 펄스는 안 쓸리거든요. 그럼 한 명 만족하면 펄스는 안 쓸리고 또 1을 또 만족하면 두 명. 1이 만족하는 게 1이 계속 인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세려지는 거죠. 그런데 if를 안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곱하기 1이거든요. if가 없으면. if가 있으면 콤마 1이.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 자체가 만약에 true가 나왔다. 그럼 약 1이 되는 거거든요. 1은 개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펄스면 0이 되는 거죠. 곱합니다. 0은 아무런 합계값에서 혹은 평균 여러 가지 아무런 요거는 숫자 변동이 없습니다. 야가 드러나더라도. 근데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왜 곱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니 이런 경우죠. 요 개수를 세린다면 조건 한 개인 경우 따로 돌러 가서 그러면 펄스한 개 넣어보세요. 펄스가 나왔어.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 행위 개수를 세리면 한 명, 두 명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려서 저 합계를 쓴다면 똑같이 if 다음에 갈로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조건 가로 닫고 if, if가 성품만 일이거든요. 그럼 야 트루네 야가 트루가 나왔죠. 그러면 1이 싸움에 인수로 들어가는 거죠. 야 그렇게 처리할 거니까. 폴스면 여기에 트루일 때만 야가 처리되거든요. 폴스면 0을 안 넣다 보니까 펄스라는 값으로 들어가겠죠. 인수. 그 다음에 야는 조건을 만족하죠. 1이 처리되겠죠. T값으로.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펄스는 계산 안 되거든요.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15대 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if가 없는 경우 그럼 조건 한 개인 경우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를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두 번 열고 한 번 더 하면 조건 가로는 안 치는 겁니다. 가로 마지막 가로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요 합계구하고 똑같아요. 이제 배열 주식이 아니더라도 썸해가지고 이 범위 합계구함값하고 똑같은 인수를 쓰는 거고. 그러면 폰트로 10대 치면 0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거 똑같은 경우예요. 썸 해가지고 그냥 일반 함수에서 이 범위를 잡은 거 똑같은 결과입니다. 분명히 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1을 해준다면 여기서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true라는 논리값이 연산을 해버립니다. 야는 애가 돼야 1이 돼버려. 야를 곱하기를 해보면 0으로 연산이 되는 거거든요. 야는 0이 돼. 야 곱하기라면 1 곱하기라고 같거든요. 1이 되고. 이 세 개에 대한 개수는 한 개, 두 개가 나오겠죠. 이러면, 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리를 하면, if를 쓰는 경우,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요, 함수명 다음에 if 넣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콤마 계산 범위가. if가 없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데 곱하기 계산. if가 없으면 곱하기. if가 있으면 콤마. 그거 외우시면 돼요. 개수도 if가 있는 경우는 콤마 1, 없는 경우는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총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이하 때문에 if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넣어주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생략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면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인원수 구할 때는 콤마 1이 공통상이고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줄여서 무조건 곱하기 계산입니다. 또 인원수는 곱하기 1이 되겠죠. 여기 공식 끝이 이것만 알아보시면 그 대신 가로수를 잘 봐야 됩니다. 가로수. 그래서 가로수 공통부분 여기 공통부분이죠. 자, 공통은 요겁니다. 가로수, 이건 가로수에 관련된 공통사항이죠. 가로수.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는다. 이게 if 쓰는 동상이고요. 이제 다른 것은 if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if를 사용하는 경우.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 그다음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if는 없으니까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이게 가로수의 원칙. 이제 이것만 알면 이제 조건 넣는 방법과 문제 파악만 하면 수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배열 수식에 쓰는 조건 입력 순서.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족보식 넣을 때 셀 주소, 비견산자, 비교값 이렇게 넣지만 별수식은 조건역법 이렇습니다. 참조 범위 통째로 잡아서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가서 지 것을 검사한 한 방에 잡아서 여기서 네가 와서 네 거 같은 거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야가 여기로 와서 야가 이 주소에 가서 지 걸 찾겠죠. 만약에 이세 개의 셀이 있다면 야가 여기로 와서 내 거네 아니네 내 거네 이런 식으로 논리적 결과를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아주 기본 패턴이면서 늘 나오는 패턴. 그 다음에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일반 함수를 쓸 건데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를 쓸 경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첫 번째 경우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만약에 항상 별식은 따로 표라는 게 주어집니다. 원본. 그럼 표일에서 어떤 여기서 만약에 A00, B001, C001 있습니다. 다시 A001, B001, C001 일단 똑같은 장부 붙이겠습니다. 겹상기. 여기 이제 옆에 데이터가 많다 치고요, 옆에. 이게 만약에 코드를 합시다. 코드. 야를, 야를 이왕이면 여기에 어떤 상품 코드. 자, 그러면 옆에 데이터가 단 필드명이 쭉 있다 치고요. 지금 안 썼지만. 그러면 이 아가 표 1을 사용해서 보통 표 2에서 식을 넣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세 개만 해볼게요. 한 개, 이런 표시해야 되니까 한 개 더. 그럼 이게 상품 코드라고 따로 입력이 되어 있죠. A001, B001, C001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야를 잠시 복사해서 넣음.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어떤 단가의 합계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 뭐 단가 하기 뭐 간단하게 10,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개 만들어. 그러면 상품 코드가 상품 코드 별, 항상 문제에서는 별이 나오거든요. 상품 코드 별 단가의 합계를 구하시. 그럴 때 쓰는 그런 썸과만 if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가 어디 가서
참조 몸이 지 것을 찾을 몸이에요. 여기 참조 배열이죠. 여기서 주소 찍었던 야가 여기에 가서 지 것을 찾는 겁니다. 지 것을. 그러면 A 공문을 찾는다면 이 참조 몸이고요.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이제 넌이 들어가겠죠. 연산죠. 이 주소가 딱 찍히죠. 요 밑에 이 주소. 딱 찍으면 야가 여기로 가서 지 걸 찾는 거죠. 한 방에 다 찾습니다. 맞으면 true, 내 거네, 내 거 아니네, 내 거 아니네, 내 거네. 이런 식으로 논리적 결과를 여기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trueing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계산 범위로 야를 잡아줘. 그럼 야가 true인 행위에 대해서 야가 어디로 가서 이거와 이거에 대한 합계를 한 방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입니다. 참도 참도 범위가 들어가고 그다음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셀. 그럼 왼쪽에 이 아들이 줄로가 찰 건데 그것을 제가 패턴을 한번 넣어보면요. 썸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그럼 이제 여기에 조건 입력수. 그러면 참조 범위 통째로 잡아요. 그럼 올라가서 야를 잡겠죠. 여기서 찾을 거니까. 그런데 야는 밑으로 자동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연관지어서 할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쓰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요 수를 쫙 긋고 이때 참조 범위하고 여러분들 항상 계산 범위가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배열 수식을 쓰는 거예요.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방 일반 함수 넣는 범위 빼고 참조 범위하고 계산해라는 계산 범위 두 개밖에 없거든요. 참조 범위 왜 쓰냐면 여러분들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쉽게 말하면 검사할 범위고요. 줄이면 조건 범위라고 할 수 있죠. 야는 말 그대로 계산을 할 범위죠. 계산을 할 범위. 이 두 범위는 별 극이 없으면 이 두 범위는요. 여러분들 항상 절대적 도전입니다. 자동치고. 근데 참조 범위는 거의 불변입니다. 그냥 항상 도전, 참조 범위. 절대 참조. 그래서 F4키를 한번 늘리면 돼요. 그런데 계산 범위는 간혹 가다가 옆에 또 다른 계산을 하는 문제도 있어요. 옆에, 바로 옆에. 그래서 나는 뭐 그게 아니면 절대 참조인데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혼합 참조로 사용할 경우도 있다. 문제에 따라 경우도 있다 습니다. 그거 빼고는 이 두 번이 다 고정입니다. 자동 체크돼. 그래서 고정을 하는 이유는 자동 체크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당길 거니까 이 범위가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F4키를 밀리고 야가 참조 범위. 그러면 비교사항자는 같은 것을 찾을 거거든요. 그럴 수 없는.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은 걸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15라는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서 여기로 가서 뒷걸 찾는 거죠. 그것도 한 발.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거는 장사하지만. 그러면 조건이 끝났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콤마 찍고 계산 범위는 다음가 합계를 구하니까 다음가 범위를 잡으면 되죠. 야도 보잖아요. 야가 자동 채우기. 옆에 또 다시 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F4키. 그죠? if를 썼으면 두 번 열고 번 닫는다. 컨트롤 Shift 치면 26이 나오죠. 밑으로 당기면 26, 30, 34. 26 맞죠? 26. 12하고 18은 20적 30. 14하고 20은 34가 되죠.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는 뭡니까?
그럴 때 단가 할게도 구하지만은 제가 F 한 개만 더 넣을까요? 수량 가면 보죠. 뭐 수량은 2, 4, 6, 8 연습이니까 얘를 잡고 수량이 할게도 옆에 구하라. 이럴 때는 달라져. 뭐 일일이 식을 넣어도 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방에 구하면 분합 참수 쓰는 거.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식을 또 이게 또 넣어야 돼요. 단지 이제 계산 범위 이하를 이걸로 바꾸는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 방에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잘 봐야 돼. 여기서 식을 넣고 오른쪽으로 당길 건데 중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셀 줄 수 있잖아요. 야, 오른쪽으로 당기면 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따라갈래. 따라옵니다. 왜? 고정을, 열을 고정 안 시켜놨기 때문에 야가 따라 움직여. 열로 이동. 근데 그럴 때는 왼쪽 셀 주소는요. 열 방향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밑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왜?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하는 게 있어. 만약에 여기 열 고정 안 시키면 요 식에서는 요 주소가 어디 가서 열로 가서 찾는다 이거죠. 변하니까. 그래서 왼쪽 셀 주소는요.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할 경우는 고정 열만 고정입니다. F4키를 세 번 누를 거예요. 자, 그리고 단가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가도 절대 참조해버리면 오른쪽으로 밑에서 움직일 때 야가 못 움직이죠. 왜? 이렇게 딱 막아놨으니까. 야는 열만 풀어줍니다. 힘만 고정하면 옆으로 움직이네. 다시 우리는 밑으로 당기기 할 때 야가 옆으로 움직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야는 힘만 고정해요. 그래서 주로 계산 범위가 절대 참조라는 경우는 한 개에 대해서 계산할 때 쓰고 혼합 참조 쓰는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바로 옆에 또 다른 계산할 범위가 있을 때 계산 범위를 구할 경우 그럴 때는 혼합 참조인데요. 양 열만 고정된 행은 행만 고정된 주소.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면에서 써 놓고요. 갈로 그 다음에 갈로 두 번째. 두 번째 가로는 여러분 조건 가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조건식은 별수식이다 참조범 유인산자 셀주사입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고정하고요. 이 꼴 뭘 찾겠다? 뼈를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괄호 닫고 콤마 계산 범위죠. 근데 계산 범위는 단가만 구하면 고정이지만은 야도 같이 구하면 더 빠르겠죠. 열만 고정된 것을 풀어주면 됩니다. 또 F4키를 세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늘리면 열만 고정된 주소입니다. 그리고 갈로 두 번 닫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26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땡기면 벌써 이상이 나올 거예요. 어, 여기 나오는 이거가 이 수술 보세요. 이 야가 여기서는 이해를 잘 인식하더만 이걸 땡기니까 야가 따라오네요. M15가 야가 조건으로 가서 구할 주소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왼쪽은 F4키 3번 열만 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겠죠. 요소 해야 되겠죠. 지금 F4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20년이 나오고 땡기는 답이 같이 밑으로 또 땡겨볼까요? 자, 잠시만요. M16, L15 제가 거꾸로 F4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러분들 열만 보죠. 그 다음에 야가 지금 고정이 제가 요 행만 고정인데 열만 고정 시켰는 제가 잘못했어요. F4기 한 두 번이죠. 번, 번, 행만 고정이 줘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땡기면, 자, 다시 당겨볼까요?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한 방에 달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패턴이 여기 보면, 여기에 조건 입력 순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 또 딴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했던 이거예요. 올라가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조건에 찍혔던 야가 아니고 그냥 코드를 합시다. A, B, C. 이런 문제가 달라지죠. 그럼 야가 조건 때문에 찍을 주소인데 A가 여기로 가면 A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딴 친구들이 붙어 있지. 그래서 이제 엑셀이 사용자한테 요구하죠. 그 참조 범위 그대로 쓰지 말고 앞에 있는 A를 좀 추출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지 야가 가서 똑같은 A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럴 때 부분적인 데이터가 참조를 쓸 때예요. 그럴 때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사용할 경우인데 이때는 일반 함수에서 레프트 함수가 있겠죠. 그죠? 왼쪽 기준이니까 이거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함수에서는 셀 수, 콤마 숫자인데 배열 수식에서 모든 일반 함수 공식인 셀 주소가 다 참조 범위로 바뀌어요. 왜? 한 방에 추출할 거거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추출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단 소리야. 예를 들어서 면에서 레프트를 씁니다. 레프트. 발로 열고. 그러면 참조 범위 잡고 물론 고정이지만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하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음. 요것을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통째로 잡아서 쓰는 형태가 배열수식. 일반 함수였던 주소는 모든 함수가 똑같습니다. 다 범위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를 미리 잠시 보여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 안에는 이것만 쓰면 레프트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지만 달라지는 게 있죠. if 다음에 갈로 열고 그냥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추출한 값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게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 시작입니다. 그러면 레프트하고 가로 열고 자 참조 범위 여기서 물론 고정입니다.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해요. 발로 그 값이 이꼴 A와 같으냐 A 찍고 그냥 오른쪽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F4키 1번 열만 고정 갈로 그다음 콤마 예상 범위죠. 단가의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가면 되죠. 단가의 범위를 잡고 같이 구하기 위해서 이 범위도 열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는 막으세요. 그럼 F4키 두 번 늘리면 핵만 보죠. 발로 번을 들어줍니다. 컨트롤 부터 아까하고 똑같은 값이 당겼다가 놓고 다시 당겨.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조건일 순서 두 번째 1번하고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패턴을 잘 봐요. 그 다음에 3번은 참조 범위 잡고 비교 인산자 들어가고요. 일반 함수의 결과값을 구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수에서는 범위는 참조 범위와 계산 범위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종교는 컨트롤 시프트고요. 배열 수식에서 조건의 힌트는 항상 문제 보면 무슨 별이 들어가. 별이 들어간 것은 조건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6가지 중요 정리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은 야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지만요. 일단 첫 번째 요거 배우식 공식 5가지 여기 1번 그 다음에 거의 다 포함되는 거고 2번은 조건 입력 순서가 됩니다.
3번은 여러분들 배우실 사용하는 범위 두 가지가 있다. 4번은 조그린트는 여러분들 무슨 별이 마지막 5번은 한번 아까 했지만은 반드시 종결 끝낼 때는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외워서 이제 에러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쪽에 보면 제가 캡처 좀 할 건데 조금만 기다리죠. 캡처 줬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어디냐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밑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오른쪽에 한자대에 있는 입력기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 어떤 경우냐면 얘들이 이제 뭐냐면 한글도 깔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한컴 입력기가 있고 왜냐하면 대한상공회의소니까 우리 시험 한글도 치지 않습니까? 워드 같은 거. 그러면 이거는 한컴 입력기고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두 가지가 입력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 한컴 입력기로 가 있다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가 안 먹어요. 그럼 갑자기 시험이랑 가면 이걸로 돼 있는지 모르고 아무리 쳐도 종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오른쪽 밑에 요걸로 돼 있는 어떤 키를 잘못 누르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컨트롤 시프트 키가 먹힙니다. 요것이 제일 많은 그 시험장 가면 갑자기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하면 되는데 모를 때는 시험을 망치는 겁니다.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알아보시죠. 우리 배우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돼 있어야지만 이거 돼 있어야지만 종결 컨트롤 shift 키가 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보여드려서 엑셀에서 넣어놓은 중요한 것은 종결은 컨트롤 shift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 자, 우선 그 문제 보시면요. 표 1을 이용해라. 그 말은 표 1은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부분이고요. 실제로 구할 부분은 표입니다. 딴 데 가서 구할 거예요. 표 2가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자, 노란색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성별은 남자, 여자고요. 근데 MW는 실질적으로 그 첫 번째 화살표 코드에 가면 이 선수 코드를 말하는 요 앞에 요 글자 여자, 남자 야를 추출해가지고 참조업을 쓰란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참조업을 이렇게 적으면 M이 여기로 가서 못 찾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나옵니다. 어, 엑셀이 우리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냥 잡지 말고 요 앞에 거 추출해서 이것으로 쓰라 이거죠. 문제 요지를. 그러면 요것은 이제 레프트 써가지고 추출한 요 새로운 참조 부분이죠. 이약 가지고 쓸 거고요. 조건은 야를 집을 야를 걸러가서 찾겠죠. 근데 또 야는 무슨 말이냐? 1, 2, 3은 뭐냐 죠 그러면 성별로 순위라는 것은 참조로 첫 번째 1, 2, 3은 여기 가서
기록 관련. 왜냐면 끝에 보면 기록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빠른 기록을 구하라 이거죠. 남자 제일 빠른 기록, 그 다음에 여자 제일 빠른 기록, 또 두 번째 빠른 기록.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누가 처리하냐면요.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이거예요. 1번 문제는, 어,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가 함수명을 쓰는 거죠. 이게 배열수식입니다. 함수명은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몰을 쓰고 있습니다. 스몰 함수는 원래 일반 함수에서는 범위 콤마 k입니다.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인데 요 1을 넣으면 제일 첫 번째로 작은 값이라는 소리는 순위에서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K 요 자리에 쓸 주소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쓸 거예요. 그러면 스몰 쓸 때 쓰는 공식 알려드릴 거고요. 레프트는 왜 쓰냐면 배열 주식에서 참조 범위, 새로운 참조 범위를 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 안에 쓸 함수에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건에는 성별은 레프트 함수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가지고 선수 코드 범위는 참조 범위, 원래 참조 범위. 여기서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생성하는 형태죠. 새롭게 만들어줘야지 MW가 찾죠. 그래서 이것을 쓸 거예요. 조건 1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영은 밑에 적어놨죠. 그 다음에 항상 고정 자동체이기 때문에 기록 범위가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if 쓰는 문제거든요.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if가 있으면 콤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함수 공식. 그럼 어떻게 대입하느냐 여기서 자 함수명은 써몰입니다. 써몰 써몰인데 중요한 것은 써몰 함수는 이제 함수명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두 번 열고 분명히 두 번 닫는다고 말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닫습니까? 만약에 이 두 번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인수가 한 개 빠집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을 가서 이렇게 찾았어요. 숫자를, 기록을. 근데 그 다음에 명령이 없어요. 스몰은 K라는 인수가 한 개 더 넣어야 돼요. 요서 이제 엑셀이 너한테 물어보죠. 여기서 몇 번째로 장값을 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인수를 탁 안 넣고 발을 탁 닫아버리니까 에러가 탁 뜨는 거죠. 인수 한 개에 모자란다는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이때는 스몰 같은 경우는 가로 두 번 닫기 전에 한 번만 닫고 K라는 인수를 넣어줘. 그럼 K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왜는 요 안에서.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여기까지.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기 요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숫자를 치는 건 아니고 주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자리에 왼쪽 셀 주소가 돼요. 그러면 순위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1, 2, 3인데 여기 K로 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식을 넣을 거 아닙니까? 식을 넣어서 조건 때문에 야를 찍을 거고 K란 인수는 야를 찍을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 왼쪽 셀 줄서는 오른쪽 당겼을 때는 열 부분이 요 부분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왼쪽 주소는 그렇습니다. 밑으로는 바뀌어야 되겠죠. 야도 가기 위해서. 반대로 위에 있는 요 주소는요. 조건 때문에 찍어주거든요. 야는 오른쪽으로는 바뀌어야지 여자도 가죠. 근데 여기 내려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야를 만약 상대 참조로 쓴다면 밑으로 내려올 때 이 행부분 내려오는 이 행부분이죠. 이게 야를 고정 안 시키면
여기에서는 제대로 나오겠지만은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는 계속 이 조건을 써야 되는 이 주소를 이하가 밀리다 보니까 이하가 조기에 가서 찾겠죠. 바뀔 거니까. 그래서 위의 주소는 행이 움직이면 안 돼. 열 방향으로 움직이되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된다 소리야 주소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왼쪽 셀 주소와 위쪽 셀 주소를 사용했을 경우죠. 그러면 주소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요. 왼쪽 셀 주소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오른쪽 당기면 왼쪽에 있는 주소가 열 방향으로 고정을 안 시키면 야 움직이는 소리. 그래서 열만 고정. 위쪽 셀 요소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또 영향을 받죠. 위쪽은 횡만 고정. 그래서 우리 주소 변화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소를 탁 찍으면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고요. 그 다음에 F4기 누르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인데 횡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왼쪽은 열만 고정시키는 주소가 되려면 F4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열만 고정. 반대로 위쪽 주소는 밑으로 내려올 때 바뀌면 안 되니까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리면 횡만 고정된 주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번, 두 번이 헷갈리는 거죠.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무조건 두 번인데 자동차 운전할 때 헷갈리면 야구 베이스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야구 홈 베이스를 그려보면 홈 베이스 뭐야? 1루수, 2루수, 3루수입니다. 그러면 왼쪽이라고 보면 돼요. 왼쪽은 F4키 세 번, 위쪽은 두 번. 항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른쪽을 당겼다가 내려오는 문제예요.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그러면 주소 형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야는 열만 보죠. 야는 행만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올라가서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찍고 F4키 세 번, 3루수. 야는 두 번, 2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헷갈립니다. 이걸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들 F4키 세 번, 두 번 누르고 있어요. 시험장.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몰 써가지고 이제 말로 삼 넣어보면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레프트 쓰는 이유가요. 이 조건 1 가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가로는.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줬죠. 여기까지가 함수가 끝났어요. 이견산자 너리 들어가 위쪽 주소 찍고 F 쌓기도. 그리고 요 조건 1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때 처음 할 때 레프트 써가지고 가로를 열죠. 가로를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고 막바로 드론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함수 공식은 없습니다. 인수가 쓸데없이 하고 인수가 될 수가 없죠. 이 자체가. 그래서 가로를 꼭 닫고 함수 썼으면 다 끝나서 가로 꼭 닫아줘야 되죠. 그리고 비연산자 셀주수. 이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힌 거예요. 여기까지.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기록 범위가 계산할 범위입니다. 야도 고정입니다. 야도 F 쌓기 한 번 고정입니다. 야는 F 쌓기 두 번. 열만의 행만 보죠. 그리고 원래는 갈로 두 번 닫지만은 K가 지킬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왼쪽 주소가 K 값을 의미한다라고. 야는 F 쌓기 세 번. 왜? 오른쪽 땡기기 때문에. 왼쪽은 세 번이랬죠. 위쪽은 두 번. 야는 두 번. 그리고 갈로를 마지막 갈로를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는하시고 는하고 이제 함수는 스몰인데 스몰 SM만 쳐도 스몰이 그리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나중에 두 번 닫을까요? 그럼 여기서 좀 길게 적어 야가 밀리다 보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스몰 해가지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자 여기서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비교현상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죠. 근데 참조 범위는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랩 함수가 들어갑니다. 가로가 열리죠. 그리고 참조 범위로 가서 선수 코드를 잡습니다. 야는 무조건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까지가 발로 랩 함수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야를 찍으면 야가 쥐것을 찾을 수 있죠. 가가지고. 같은 거 찾아라 이거죠. 그리고 위에 줘서 찍어. 근데 야는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야는 행만 보죠. F4 키 두 번. 가로다. 요까지가 조건 가로가 끝난 겁니다. 1, 2 끝난 거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입니다. 콤마. 계산 범위는 순위를 구할 때 기록 순위거든요.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 고정이죠. 원래는 칼로 두 번 더하면 되지만 스몰이라는 함수가 k라는 인수가 필요하거든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인지 숫자를 넣어주는데 이건 주소를 넣어줄 거예요. 3번만 딱 콤마 k 값은 순위 요 1이라는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식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주소를 못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로 내려오면 주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야는 지금 안 보이지만 야는 왼쪽 주소는 F4키 세 번 눌려서 열망 고정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가로를 닫으면 식은 완성되는 거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시간 45분이 남자 중에서 제일 빠른 시간이다. 그 말이고요. 옆으로 당겼다가 다시 밑으로 자동 처리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요것이 옆에 담궈놨어. 요거 보고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요거 보고. 그래서 요 식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이번 문제는 조금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표일에서 기록 내라는 것이 키워드거든요, 이 문제는. 이 기록 내가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기록 내라는 것은 우리 기록을 따지면 여기에 보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3시간 이내죠. 그러면 3시간을 따지면 여기에 3시간 넣어놨잖아요. 데이터가. 여기 3시간 넣어놨는데 잠깐만 여기에서 키보드가 안 먹네. 이것을 잡았어. 기록이라는 것은 데이터 보면 요거 예로 문제에서 기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소를 기준으로 보면 3시간 찍혀 있거든요. 3시간 이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시간보다는 같거나 크면 안 되잖아요. 기록. 크면 3시간을 초과하는 거지. 그래서 이내가 나오면 야를 포함해서 안에 드는지 그럴 때 비교현상자를 무슨 의미냐면 당연히 이하를 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상을 쓰면 안 되죠. 기록은 작은 기 안쪽까지잖아. 그죠? 숫자는 이상이지만.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기록 범위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써야 돼.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뭘 구하는 거냐면 문제 보니까 인원수 나오면 개수거든요. 이러면 우리 배수에서 1이 들어가는 거. 인원수는 다 1이 들어가. 그럼 크게 보면 일반적 배수식에서는 딱 쓸 수 있는 조건 한 개밖에 없고요. 공식에서 이것밖에 없죠. 합계 함수에서 if 다음에 가로 두번 열고 두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1입니다. 개수는. 이것이 이제 원론적 공식이고요. 얘를 말로서 넣어보면 돼요. 기록이라는 것은 썸 다음에 if 다음에 기록 범위는 참조 범위입니다.
비균선에 들어가죠. 이내, 이하, 위쪽 주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밑으로 당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주소는 혼합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옆으로 당길 거니까. 그죠? 그냥 상대 참조 써도 돼. 행을 고정해도 틀린 거 아니고, 상대 참조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야는 밑으로 안 되기 때문에 행을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고, 해도 되고. 그러면 그대로 조건 때문에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는 콤마 1이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냥 고정입니다. 항상 참조 범위는 고정. 고정. 야는 그대로 가면 돼. 야는 자, 요거만 적어놨죠. 그러면 콤마 1이 들어가는 이유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인원수. 두 번 열었으면 그거다. 자, 여기 답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가벼워요. 문제가. 그러면 넌 하시고 일단은 썸을 써고 if 들어가는 거. 발로 열고 if 다음에 발로 두 번 열고. 그다음에 기록 내라는 것은 일단은 가서 기록 범위 잡고 양 고정입니다. 이하를 쓰는 이유가 중요하고요. 저처럼 찍기 힘들면 옆에 거 찍고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I8 야는 상대 참조료가 아무나 하자가 없어요. 들어가. 그 다음에 콤마 1이죠. 대표는 이름수는 갈로 더본다. 컨트롤 시프트. 3명이다. 땡깁니다. 그래서 3명, 7명, 12명 열렸습니다. 그럼 옆에 다 왔다 갔다 하면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옵니다. 배워주시고. 어. 그런데 일단은 문제 요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또 다른 함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 수식 문제는 40개 정도 보시면 40개면 기출로 따지면 20회 분량. 동일식 40개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40개 풀면 패턴 나오고 약간의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문제. 그런 문제는 빼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출제 유형 2를 보면 옆에 배열 수식 이론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패턴이냐? 표 3을 쓰라 이거죠. 이거 써서 구하라 이겁니다.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이용하여 구하랬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판매 구분과 품목을 쓸 거고 표 2로 가볼까요? 표 2로 가시면 여기 있는. 자, 여러분 항상 문제에서 왼쪽도 뭐 찍혀 있고 위쪽도 찍혀 있으면 조건, 조건 두 개예요. 그게 어떻게 체크하냐면 어, 부분과 품목별 들어가 있죠. 야는 신상인 동시에 바지인 조건 1, 조건 2입니다. 조건 두 개를 만족할 때 판매 건수니까 또 1이 들어가는 경우 1. 그러면 썸하고 이번에는 if가 없어요. 레프트를 왜 쓰느냐? 분명히 또 추출하는 있어요. 구분은 밑에 보니까 뭐 따로 뭐 제시된 거 없지만은 구분은 표사하면서 판매 구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주소 안에 신상만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하가 신상 찾기 위해서 참조본을 접근할 때 우리가 그냥 이것만 이렇게 잡아주면 또 못 찾죠. 1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프트 함수 가지고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해줘야 돼. 요것 가지고 참조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는 왜 나왔느냐? 조건 1 때문에 나왔고요. 조건 2는 제가 조건 1은 왼쪽부터 항상 먼저 할 거거든요. 야부터 문제도 관계없어요. 조건 2는 위에 거. 바지는 그대로 품목을 잡아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건이 두 개고 인원수, 개수니 인원수니까 콤마 1이냐 곱하기 1이냐 곱하기 1이죠. 근데 뭐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공식을 넣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결과고요. 설명기 때문에 좀 지우고
자, 조건이는 왼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구분별이 조건이 있는데 레프트 쓰는 이유가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죠. 품목별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건수니까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곱하기 1입니다. 조건이 두 개 들어갈 때는 곱하기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잠깐만, if가 없으면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두 번 더는 문제 같은데요. 한 번 있어요. 아, 조건 가면 빼고 생각하게 돼요. 한 번만 닫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넣어보면 조건 1은 부분별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레프트. 그럼 레프트, 왜 레프트 쓰냐면 여기서 두 개만 추출해야지만 야가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야는 고정입니다. 항상 참조 범위는 고정입니다. 콤마 2죠? 왜 있냐? 여기 보면 두 개 값만 입력됐으니까 두 개만 추출해야지.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갈로 닫고, 이꼴 왼쪽 셀 주소 찍고, F4키 세 번입니다. 열만 보죠. 땡길 거. 요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힌 거고요. 곱하기 조건 2는 손목 범위야도 항상 고정이죠. 이꼴 위쪽 셀 주소는 F4키 두 번. 야는 세 번. 조건 이 가로가 끝났죠. 두 번 열었으면 한 번 닫는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대입할 11. 그러면 한번 해보면 위에 가서 넣으시고 썸 S 위에 가로 열고 두 번 열고 if 없으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겁니다. 자, 조건 야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left L-E 맞춰서 나오죠? left. 자, 구분 요거 때문에 판매 구분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한 값으로 써야 돼요. 참조 찾고 원래 참조 부분이었죠. 그죠? 그어서 왼쪽에서 두 개 가로 그리고 이꼴 왼쪽 주소 찍고 F4키 세 번 가로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야는 왼쪽은 열만 보죠. 곱하기 가로 열고 조건이는 어떤 걸 잡을 거냐면 여기서 품목 범위를 잡고 야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꼴 위쪽 주소 저는 좀 짙게 내려가야 옆에 찍고 땡기겠습니다. 제2상 야는 위쪽은 행만 고정 F4키 발로 딱 곱하기는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가로 두 번만 닫아줍니다. 두 번 열고 한 번 닫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밑으로 당겼다가 옆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2, 3, 2, 4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되거죠. 식으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식은 외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3의 판매 수량을 이용할 건데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한 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조건이 뭐냐 이거죠. 하위 세 번째 다음에 까지를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까지가 중요하거든요. 하위가 나오면 스몰이 나올 거고요. 왜 작은 값이 상위가 나오면 큰 값이니까 라지라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스몰을 나왔는데 스몰은 판매 수량 범위 안에서 표 3 쓸 거거든요.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안에 들려면 까지니까 이하를 써야 돼요. 세 번째 값이 만약에 30이라 합시다. 그럼 30이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이거든요. 요 값 안에 가려면 하위니까 이하를 써야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 숫자가 크면 안 되죠. 하위인데 얘가 어쩌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하위 값에서. 이 값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이 하위 세 번째까지가 이내와 같습니다. 이내 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하를 쓴다는 거.
야가 반대로 상위가 나왔다면 이상을 써야 돼. 이거보다 각각 큰 값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하위가 나오면 비견산자 여러분들 이하를 쓰고요. 참조로 라지는 범위에서 K번째 큰 값이거든요. 1이 만약에 나왔다면 상위 세 번째까지 이해가 나왔다면 이상을 써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럼 판매수량 범위에서 이 말이에요. 판매수량 세 번째 값을 구해서 그 안에 드는 것만 찾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연산자이죠.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 범위는 또 판매 수량이 범위가 됩니다. 야, 판매 수량이 평균이 뭐냐면 판매 수량이 평균이거든요. 이 의미가. 그럼 판매 수량이 우리가 참조 범위도 한번 써요. 서머를 할 때 범위로도 또 써요. 계산 범위로 세 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요 배열수식은요. 함수명은 들어가고 if를 쓰는 경우죠. 그리고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습니다. 콤마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에다 판매 수량 범위를 넣을 거거든요. 조건 1은 이건을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에버리지 if 다음에 판매 수량 범위 참조범위입니다. 표 3에서 야는 고정 이하 넣고요. small 야를 미리 복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 또 쓸 거니까 가로 열고 small 단어 갖다 붙이는 거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죠. 가로 닫겠어요. 그리고 스몰이다 보니까 값이 나오겠죠. 작은 값 세 번째. 그 값보다 작은 값을 요서 이렇게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 가로는 또 뭡니까? 아, 이것은 조건 1 가로가 끝난 거. 앞에 가로는 스몰 가로가 끝난 거. 그래서 두 번 닫기는 거죠. 그럼 조건 1이 끝난 거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 if가 있으면 콤마 예상문입니다. 똑같이 콤마 판매성 범위예요. 야도 고정이죠. 야가 한 번, 두 번, 세 번 쓰니까 미리 복사해놓고 갖다 붙이고 빠르죠. 그리고 왜 두 번,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요 식을 한번 넣어보면요. 내려와서 요거는 고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고정 안 해도 돼, 이 문제는. 고정해도 관계없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if 쓰는 건 아니고 평균이니까 함수는 에버리지죠. 아,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자, 일단은 판매 수량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표 3에서. 여기서 찾을 겁니다. 야는 무조건 보죠. F 쌓기 한번. 야를 살짝 복사해 놓습니다. 야가 이하냐 이거죠. 뭐, 스몰. 세 번째로 작은 값을 판매 수량에서 구할 거거든요. 이하 끼워 넣고, 스몰 넣으시고, 똑같은 판매 수량 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겁니다. 콤마 3이죠. 그러다. 그거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즉 작거나 같으면 요 이내 값에 드는 거예요. 마지막 가로는 조건일 가로 한번 남은 거예요. 자, 조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계산 범위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콤마 if 있으니까 콤마 계산 범위는 갖다 붙이고 판매 수량 번호 3번, 2번, 3번 했었죠. 마지막 가로는 두 번을 닫아줘야 되죠.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기 몇 가지 잘 나왔는지 보시고 이 세 번째입니다. 몇 가지 하고 다음 주 오면 일단은 책을 엑셀처럼 갖고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